안녕하세요 여러분.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먼저 사운드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잘 들려요 라고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인사도 많이 올라왔었고 네, 잘 들려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네, 잘 보이고 잘 들리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늘 웨비나를 진행할 전세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쁜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속기사 최강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여러분과 유익한 시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잘 들려요 라고 많이 올라오고 계세요. 네, 박나영님, 안녕하세요. 네, 잘 들려요. 안녕하게. 네. 네, 잘 들리시죠? 반갑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또 환영을 해주고 계시네요. 강민님,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좋지 않나요? 아, 네. 너무 좋고요. 일단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웨비나의 큰 매력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또 현재 나가고 있는 자막도 실시간으로 속기사 두 분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역시 이제 강민님께서 라이브 컨텐츠 속기사이시니까 더욱 잘 알고 계시겠죠? 네. 네, 뭐 그렇기도 한데 이게 웨비나는 되게 이제 실시간 자막을 제공을 하니까요. 그리고 시청 중에 채팅창에 질문이나 의견 남기시면 채팅 관리자님이 실시간으로 답변을 달아주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관리자님이 확인 후에 답변을 달아주실 건데요. 만약에 이제 강민님과 저에게 질문을 하고 싶으신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확인은 하지만 웨비나 진행 중에는 흐름상 또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님을 통해서 질문을 전달받고요. 마지막에 준비된 실시간 Q&A 시간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 이 부분을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인사를 드리긴 했는데 시작에 앞서서 정식으로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웨비나를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저를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소리자바 아카데미에서 대표 강사로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한국 AI 속기사 협회 취업 지원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전세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모신 출연자 분이 옆에 계신데요.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속기 7년차 그리고 자막방송 한 우물만 팠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결혼을 했고 이제 30대를 넘어서 나이는 어느덧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속기사 최강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웨비나를 진행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 네. 저도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랑 이제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의 주제는 잘 버는 속기사가 들려주는 성공 비결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강민님, 오늘 웨비나에서 네. 어떤 내용을 다룰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물론이죠. 오늘은 먼저 라이브 컨텐츠 속기사의 이제 기본적인 역할과 업무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 다음에는 속기사의 매력 포인트와 제가 생각하는 성공 비결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시간 Q&A를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도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알차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웨비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일 텐데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준비한 또 이벤트도 있죠? 아, 네, 그렇죠. 웨비나 중에 깜짝 퀴즈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정답을 가장 빠르게 맞추신 5분께 이제 커피 기프티콘을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웨비나가 끝난 후에 속기원리 카페에 후기를 남겨주시면 10명을 추첨해서 요기요 상품권 10,000원권을 드리겠습니다. 후기는 8월 29일까지 작성을 해주셔야 하고요. 작성한 후기의 링크를 이제 성함과 연락처를 포함해서 한국 AI 속기사 협회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화질 설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화면을 좀 더 선명하게 보시려면 화질을 높여주셔야 돼요. PC에서는 오른쪽 하단, 네, 모바일에서는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화질을 조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AI 속기사 협회 유튜브와 이벤터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셔야겠죠. 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다양하고 또 유익한 정보와 웨비나를 놓치지 않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잘 버는 속기사가 들려주는 성공 비결 웨비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라이브 콘텐츠 속기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될 텐데, 강민님께서 또 현업 속기사로서 직접 경험하고 느낀 부분들을 생생하게 전달을 해주실 거예요. 먼저 라이브 콘텐츠 속기사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라이브 콘텐츠 속기사란 실시간 방송에서 자막 송출을 하는 속기사를 말하는데요. 예능, 드라마, 스포츠 중계, 그리고 이제 홈쇼핑 등 다양한 방송에서 실시간 자막을 입력해서 시청자들이 방송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이 방송을 원활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장애인차별 금지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방송과 영상물에 자막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요즘 라이브 콘텐츠 속기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 실시간 자막, 또 OTT 서비스 등 온라인 콘텐츠가 계속 늘어나면서 속기사가 활약할 수 있는 분야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특히 AI 번역 속기 분야도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려면 실시간 번역 자막이 또 필수적이니까요. 이 부분에서도 속기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라이브 콘텐츠 속기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 강민님께서 역시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한국 AI 속기사협회 정회원이 돼야 합니다. 중요한 게 소리자막 키보드인데요. 이 키보드를 사용을 해야만 라이브 콘텐츠 속기로 이제 자막을 송출할 수 있고요. 소리자막 키보드로만 웹포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자막을 입력을 하고 또 송출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소리자막 키보드를 이제 정품으로 구입하면 협회 정회원으로는 이제 자동으로 등록이 되니까 이제 조건은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준비물은 소리자막 키보드 하나로 충분하다는 건데요. 그리고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거니까 진입 장벽도 확실히 낮아져서 누구나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글 속기 자격증이 없어도 기본 속기 실력만 갖추고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게 이제 또 큰 특징이고요. 이 권장 속기 진도는 210자에서 한 230자 정도인데, 이 정도 속도를 낼 수 있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기본 자격 요건만 충족을 하면 또 바로 연수 과정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연수 과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물론입니다. 이 연수는 한 달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처음에 1주차에는 이론 교육을 받고 2주차부터 실제로 작업 실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연수 과정에서는 2인 1조로 팀을 이뤄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는 현장 작업을 또 미리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연수 마지막 주에는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등급이 부여되는데, 이 등급에 따라서 실제로 작업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정말 체계적인 과정인데, 연수 과정에서도 실무와 유사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점이 특히 좋은 것 같아요. 강민석 기사님도 이 과정을 통해서 현업에 빠르게 진출하신 거죠? 네. 저도 속기 공부 시작한 지 이제 5개월 만에 연수를 받았고, 한글 속기 자격증은 실제로 이제 일을 하면서 취득을 했는데요. 자격증 없이도 실무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이 분야의 정말 큰 장점이고요. 저처럼 빠르게 현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이렇게 실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현직 속기사로서 기본 자격 요건 외에 또 어떤 역량이 필요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속기 실력은 일단 필수고, 그 외에도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이제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하고, 이제 또 여러 장르의 방송을 실시간으로 송출을 해야 하니까 기본적인 상식과 전문적인 이제 지식이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포츠 경기를 중계할 때 이제 스포츠 종목에 대한 지식이 많다면 이제 방송을 속기하는 데 있어서 큰 강점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또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지식을 쌓는 것도 이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 아는 만큼 들린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라이브 컨텐츠 분야는 역시나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라이브 컨텐츠 속기사로 일을 하려면 업무는 또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고 진행하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아, 네. 그 라이브 컨텐츠 속기사의 업무 신청 방식은 그 매주 화요일에 스케줄이 업로드되면 그에 맞춰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방송 스케줄에 신청 버튼을 누르는 방식인데요. 그 일주일 단위로 방송사 스케줄이 올라오니까 이제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 그리고 날짜를 맞춰서 자유롭게 신청을 할 수 있죠. 정말 유연한 근무가 될 것 같은데요. 원하는 방송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프리랜서로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정직원과 프리랜서의 근무 방식이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정직원은 주로 출퇴근을 하면서 이제 자막 송출뿐만 아니라 스케줄 관리, 뭐 지원 업무 등의 이제 복잡한 일도 이제 함께 맡는데요. 이제 반면에 프리랜서는 재택근무로 자막 송출 업무에만 이제 집중을 할 수 있고요. 또 방송 스케줄이 끝나면 그 즉시 바로 업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제 법문 같은 후작업도 따로 필요 없고 그런 점도 이제 프리랜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택근무로 또 일을 할 수도 있고 일이 끝나면 또 바로 종료가 되니까 시간 활용도 훨씬 자유로울 것 같아요. 이런 근무 환경이 특히 또 기혼 남성분들께도 큰 장점이 될 것 같은데 강민님도 최근에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결혼 후에도 이 직업이 좀 장점이라고 느끼시고 계신가요? 네, 이게 뭐 저는 결혼한 지 지금 뭐 얼마 되진 않았는데요. 그 재택근무 덕분에 그래도 뭐 집안일이나 또 가족과의 시간을 더 이제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직 아이가 없지만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그 육아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가정에 있는 기혼 남성이나 여성 모두에게 이제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크게 동의를 하는데 정말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좋은 직업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특히 유연한 근무 조건, 고소득, 그리고 뭐 안정성까지 갖춘 직업이라고 하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실력 있는 속기사는 또 아직도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라이브 콘텐츠 속기사는 일단 실시간 속기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의 실력을 또 요구하지만 그만큼 또 자리를 잡고 대우를 받는데도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게 또 이제는 슬슬 속기사에 대한 인식이 퍼져가고는 있지만 실력 있는 속기사는 이제 여전히 희소한 상황이라서 뭐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정말 그렇네요. 오늘 강민님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라이브 컨텐츠 속기사가 또 얼마나 유망한 직업인지 그리고 또 기혼 남성들에게도 얼마나 좋은 직업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웨비나 재밌게 보고 계시죠? 계속 뭔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네, 깜짝 퀴즈 여기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이번 퀴즈는 강민님께서 질문을 직접 읽어주실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깜짝 퀴즈 나갑니다. 질문 드릴게요. 그 라이브 컨텐츠 속기사가 되기 위한 필수 자격 요건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정답은 복수입니다. 1번 대학 졸업장, 2번 속기 자격증, 3번 소리자박 키보드와 협회 정회원 자격, 4번 실습 경험. 네, 보긴 여기까지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채팅창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복수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만 적어주시면 안 돼요. 복수예요, 복수. 네, 그리고 필수 자격 요건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 네, 지금 마구마구 올라가고 있어서 눈이 막 아프려고 하는데 1번, 2번이 굉장히 많고 1번, 2번, 4번을 골라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이쯤에서 정답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답은? 네. 이번 퀴즈의 정답은 바로 1번, 2번, 4번입니다. 네. 그 대학 졸업장이나 뭐 속기 자격증, 실습 경험은 필수 요건은 아니고요. 그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누구나 또 도전할 수 있는 직업이고 또 중요한 건 소리자박 키보드와 협회 정회원 자격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답을 맞추신 선착순 5분께는 커피 쿠폰을 드릴 예정이에요. 당첨자는 웨비나가 끝난 후에 채팅방을 통해서 발표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깜짝 퀴즈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 더 남아있으니까요.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 다음 퀴즈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볼 텐데 강민님, 속기사를 선택하게 된 계기 한번 들려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사실 이제 속기사를 알게 된 거는 이제 꽤 되게 우연한 계기였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는 부모님과 함께 이제 식당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 일을 한 5년 정도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좀 힘든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쉬는 날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개인 시간도 그러다 보니 거의 없었고 또 노동의 강도도 또 상당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번 다른 직업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그리고 또 자격증을 따고 실무에 최대한 빨리 투입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지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던 와중에 그때 이제 속기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는데요. 이제 워낙 그 전부터 이제 타이핑을 하는 작업에 이제 흥미가 있었던 저한테는 딱 맞는 직업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타이핑 작업에 흥미가 있었다고 하면은 어릴 때부터 좀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아, 네, 맞아요. 그 초등학교 때 이미 지금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을 따 놓았을 정도로 타이핑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 속기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을 때도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는 일이겠다 싶기도 했고요. 이제 또 부모님과 이제 함께 운영을 하던 이제 식당 일과 비교를 했을 때도 시간 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나아 보였고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바로 도전하게 됐습니다. 주변 반응도 좀 궁금해요. 이제 속기사라는 직업 자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어땠나요? 맞아요. 그 속기사라는 직업을 잘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거 정말 괜찮은 일이냐? 나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직업인데 괜찮겠냐? 이런 반응이 또 대부분이었고요. 특히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게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생각을 이제 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걱정도 많으셨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자격증 따고 실제로 일을 하면서 이제 점차 이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수입을 유지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많이 봐주시고요. 근데 다만 이제 여전히 또 일부에서는 이거 결국에는 다 AI로 대체되는 직업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아무래도 요즘 AI가 많은 일을 대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걱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속기사의 역할이 단순 타이핑을 넘어선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AI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네. 그 AI가 분명히 좀 많은 일을 자동화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속기사가 하는 일은 단순하게 이제 타이핑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대화의 문맥을 또 이해를 하고 상황에 맞게 표현을 선택하는 부분은 이 여전히 이게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AI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분명히 남아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콘텐츠다 보니까 조그만 뉘앙스나 맥락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사실 기계가 사람처럼 완벽하게 100% 파악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AI와 협력을 하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역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죠. 그럼 이제 속기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또 구체적으로 들어볼 텐데 공부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자격증 취득까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2017년 4월에 이제 속기 공부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 울산에 이제 당시 제가 살고 있었는데 울산에는 이제 찾아보니까 협회가 없고 이제 부산에 속기 협회가 있다고 해서 부산에 있는 속기 협회에 직접 찾아가서 이제 상담도 받고 그날 바로 이제 소리자막 키보드 구입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집에 오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그 네스쿨 라이브라는 이제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강 신청하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 네스쿨 라이브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 당시 네스쿨 라이브는 현재 소리자바 아카데미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공부 과정 또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이게 처음에는 내가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부모님과 함께 하던 이제 식당이랑 이제 병행을 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 관리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식당에 있다가 이제 짬을 내서 또 공부를 하고 또 식당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또 꾸준하게 공부하기도 쉽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좀 정체기가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약간 그런 고민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정책이 어떻게 극복을 하신 거예요? 그 정체기를 극복한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저한테는 이제 자막 방송 연수였는데요. 그 속기 공부를 딱 시작하고 5개월 정도 됐을 때 그 네스쿨 라이브에서 당시에 강의를 해주시던 선생님께서 그 자막 방송 연수를 한번 받아보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솔직히 처음엔 좀 걱정이 많았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230자 정도 자수반 이제 진행하고 있을 때였는데 당연히 이제 실력도 부족하고 이 실력으로 이제 연수 과정을 내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두려움도 있었고요. 근데 하지만 그때 당시 그 선생님께서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격려와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그때 도전을 했는데 연수에 합격하고 이제 장학방송 인턴 과정도 거치면서 그 이제 몇 개월이 제 속기 실력이 약간 비약적으로 많이 향상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연수 기간 동안에 또 보면 이제 동기들이랑 실력 차이가 또 많이 느껴져서 힘들 때도 많았는데 그래도 일단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다 보니까 함께 또 공부하고 연습하면서 또 서로 또 의지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서로 일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이제 잘 안 풀리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속기를 해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언도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또 자연스럽게 좀 실력이 늘어갔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동기들과의 협력이 가장 큰 도움이 되셨다는 것 같은데 혼자서 하기에는 또 속기 공부가 꽤 고독한 작업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서로 의지하면서 또 함께한 시간이 굉장히 값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네.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 인턴 시절은 어떠셨어요? 실무에 처음 투입되는 시기라서 거의 뭐 또 다른 도전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인턴 시절도 어떻게 보면 정말 도전의 연속이었는데요. 그 자막 방송 연수를 마치고 나서 2018년 5월부터 이제 인턴 업무에 투입이 됐는데 그때 정말 많이 들었던 생각이 이게 뭐 인생은 실전이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전은 정말 다르다였어요. 이게 이론이나 연습에서는 이제 놓쳤던 부분들이 그때는 크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실무에 들어가니까 이제 더 크게 다가왔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매일이 정말 긴장의 연속이고 계속 긴장을 하다 보니까 실수도 되게 잦았는데 근데 이 시기에도 하지만 이제 이걸 통해서도 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동료들과의 협력도 중요했고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선배님들께서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던 게 이제 큰 도움이 됐거든요. 기본적인 맞춤법, 띄어쓰기 그리고 이제 처음 이제 속기 시작할 때 배우는 이제 기본 음지법 이런 걸 이제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다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실력을 조금씩 쌓아갔고요. 이 시기가 이제 성장을 이루는 되게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선배들의 이제 도움과 기초를 또 다시 다지는 과정이 큰 도움이 되셨다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지금의 성공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프리뷰 관련된 작업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프리뷰는 쉽게 말해서 그 방송 녹화 현장에서 속기사가 방송 내용을 받아서 적고 그 적은 텍스트를 방송국의 담당 작가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그 방송국에서 사전에 녹화한 영상을 이제 편집할 때 패널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좀 더 쉽게 찾기 위해서 이제 프리뷰를 진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인턴 과정 다 마치고 이제 정직원이 되고 나서 방송사에서 이제 프로그램 내용을 속기하는 그 프리뷰 작업자를 이제 주기적으로 따로 모집한다는 이제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방송사에 키보드랑 노트북을 직접 들고 가서 직접 세팅을 하고 또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자막 송출 업무와는 이제 또 다른 매력이 있었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직접 현장감을 느낄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점으로는 이제 당일 아르바이트로 이제 되게 높은 페이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있었죠. 프리뷰 업무를 하면서 또 TV 프로그램을 직접 보고 또 참여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신 거잖아요. 네. 프리뷰 업무도 그렇지만 처음에는 이제 공공기관을 희망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최종적으로는 또 라이브 콘텐츠 분야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였을까요?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그 TV 보는 걸 정말 너무 좋아했거든요. 정말 어머니한테 TV 좀 그만 봐라 하면서 이제 많이 혼나고 막 할 정도로 정말 좋아했는데
일단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그 TV 프로그램들을 그 일을 하면서 이제 볼 수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들을 접하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 이제 기본 상식도 있고 또 전문 지식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동반되는 또 재미까지 이제 그게 같이 얻을 수 있다는 게 두 번째였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정말 큰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첫 실무 경험 그 중에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아 이게 아직까지도 정말 잊을 수 없는 첫 그 실무 경험이 있는데요. 그 제가 처음으로 맡았던 그 프로그램이 미식축구 중계였어요. 그 미식축구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경기 룰도 모르고 팀 이름도 모르고 그 팀에 어떤 선수가 있는지 몇 명이서 경기를 진행하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투입이 된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경기 중계가 제 기억으로 한 3시간 정도였는데 그 3시간이 3분처럼 느껴질 정도로 되게 짧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정신이 없었고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느끼게 된 게 내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전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그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어떤 컨텐츠든 이제 시청자의 마음으로 좀 즐기면서 작업을 하려고 노력하게 됐고 프로그램을 좀 더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즐기다 보면 더 자연스럽게 작업에 몰입을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전 지식과 이해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깨달으신 것 같아요. 이후에도 이제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맡으셨을 텐데 속기사로서 가장 이제 도전적인 순간이라고 느껴졌을 때가 언제인지. 일단 스포츠 채널 팀에서 이제 제가 정직원이 되고 몇 달 뒤에 이제 부조장의 직책을 이제 맡게 됐는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큰 도전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일단 부조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팀 전체에서 이제 작업을 조율하고 이제 관리를 하고 하는 이제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사실 이제 이런 직책을 맡아본 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책임감이라는 게 정말 이제 무겁게 다가왔고 좀 부담도 됐고 또 업무 자체가 처음이니까 이제 실수도 되게 잦았고 조원들이랑 이제 살짝 좀 마찰도 생기면서 좀 심리적으로도 그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힘들긴 했지만 이제 또 그 힘듦 속에서 이제 많이 배우게 되는 것도 있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직책에 업무에 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큰 도전의 연속이신 것 같은데 여기다 덧붙여서 또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기억에 남는 부분 있으세요? 네. 기억에 남는 게 정말 이제 그 기술적인 변화가 크게 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예를 들면 네트워크 포스에서 웹포스로 이제 전환을 했을 때나 그 STT 그 음성 인식 시스템을 처음 도입했을 때 그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웹포스의 경우에는 또 자막 방송에서 또 현재 더 넓은 범위의 라이브 컨텐츠로 바뀌게 된 큰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아요. 또한 그 예전에는 방송국으로 이제 직접 출퇴근을 해야 했는데 이제 웹포스 덕분에 원격으로 작업이 가능해져서 이로 인해서 또 이제 재택근무가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정말 이제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 개발된 원격 자막 시스템이 또 지역과 취업의 제한을 완전히 없앴고 자막의 품질도 극대화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과정 중에서 또 어려움이 따르는 거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강민님이 이런 어려움을 또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셨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처음에는 이런 이제 되게 급격한 이런 변화를 좀 받아들이고 여기를 이제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는데 결국엔 이제 협력이었던 것 같아요. 팀원들이랑 많이 협력을 하면서 또 극복을 할 수 있었고요. 이제 익숙해지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했던 경험을 또 서로 공유를 했던 게 좀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반복하고 이제 새로운 방식에 익숙해질 때까지 이제 계속 연습을 하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들이 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지금의 성공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선배님들의 도움과 계속 말씀하셨던 동료들과의 협업이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속기 실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일단 속기 실력에 스스로 좀 한계가 느껴질 때는 약간 기분 전환을 위해서 이제 쉬는 날 카페에 그냥 속기 키보드, 노트북 하나 들고 가서 그냥 무작정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그 한글 속기 녹음 파일을 이제 제가 그래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이제 엄청 느린 속도로 입력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거기서 조금씩 익숙해지면 속도를 조금씩 이제 올려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거기서 조금 더 익숙해지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방송 프로그램 영상을 켜놓고 이제 그걸로 직접 연습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카페라는 이제 그 장소가 주는 이제 분위기와 환경이 이제 또 저한테 이제 새로운 자극이 됐고 이제 부족한 부분을 거기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차근차근 연습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연습벌레라고 좀 느껴질 정도로 쉬는 날에도 열심히 또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게 정말 존경스러운데요. 이 모든 노력이 지금의 성공으로 이어진 거죠. 아, 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두 번째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강민님께서 직접 문제를 읽어주실 거예요. 준비되셨죠? 아,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러면 퀴즈 문제 또 드리겠습니다. 퀴즈입니다. 라이브 컨텐츠 속기사가 원격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자막을 제작하고 송출할 때 사용하는 소리자바에서 개발한 필수 프로그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프로그램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정답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 정답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이 프로그램은 자막 송출에 혁신을 일으킨 정말 중요한 도구인데요. 이름에 웹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소리자바 키보드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 없이는 라이브 콘텐츠 속기사가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네, 거의 눈치 싸움인 것 같은데 화면에 정답이 아예 나가버렸어요. 그죠? 네, 힌트를 다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다 정답을 드렸죠. 공개를 아예 다 해드렸네요. 네. 네, 빠르게 올려주신 분들, 네, 콩순이 님도 웹포스, 혜이 님도 웹포스, 하율 님도 웹포스, 네, 다 정확하게, 잠깐만요. 파란 기영 님이 워포스라고 아까 치신 것 같았거든요. 워포스 한 분 계시네요. 워포스라고? 네. 네. 웹포스라고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정답 발표해 주세요. 네. 다들 이미 알고 계시지만 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웹포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이설기님 맞으실까요? 제가 이슬기님? 이슬기님 네. 어딘가요? 마이 친절한 친절한 문제. 문제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친절한 문제 다 주워 드셔야 됩니다. 네, 웹포스가 정답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소리자바 키보드와 함께 사용이 되고 있고요. 라이브 스트리밍 자막 작업의 필수 도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번 퀴즈에서 정답을 맞추신 빠르게 올려주신 선착순 5분께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웨비나가 끝난 후에 채팅창을 통해서 발표될 예정이에요.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네, 다음으로는 브이로그 영상을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는데 무려 속기사님이 직접 촬영을 해오신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특별히 준비를 하신 거죠? 네. 그 라이브 콘텐츠 이제 투잡 속기사로서의 일상을 정말 짧게 이제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그 업무 특성상 약간 좀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많아서 자세히 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함께 영상 보고 올게요. 현재 시간 새벽 5시 41분에 출근 준비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이제 출근을 할 텐데요. 아침 7시까지 출근인데 보통은 15분 전에는 미리 도착을 해야 하다 보니까 지하철역 가는 길인데요. 집에서 지하철역이 굉장히 가까운 편이에요. 회사도 지하철역이 가깝고 집에서도 지하철역이 가깝다 보니까 그러면 지하철을 타고 열심히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8시쯤에 저녁에 퇴근을 했는데 바로 라이브 컨텐츠 진행 스케줄이 있어서 A few moments later. 여기 보시면 책상이 있고 이제 여름에 필수 키보드, 마우스, 이어폰도 꽂혀 있고요. 모니터 굉장히 이제 옆으로 넓은 와이드 모니터가 있습니다. 라이브 컨텐츠 할 때는 사실상 듀얼 모니터가 필수인데
듀얼 모니터를 놓기는 조금 애매해서 그냥 이렇게 좀 양옆으로 넓은 큰 모니터를 장만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공간에 이제 간략한 모습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영상 보고 왔는데요. 콩순이님, 밤찌님, 저랑 똑같은 생각 하셨습니다. 5시 41분에 출근? 네, 와, 키스킨. 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라이브 콘텐츠 투잡 속기사라고 하셨잖아요. 네. 출퇴근과 프리랜서 업무를 겸하고 계신 일상을 잠깐이나마 엿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강민님, 지금 그럼 일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라이브 컨텐츠 프리랜서 일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회사에서의 근무는 이제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이틀 출근하면 이틀을 휴무, 이틀을 쉬는 이제 시스템이에요. 이제 이거는 뭐 팀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저는 이런 스케줄로 하고 있고, 주간 근무는 이제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 그리고 이제 야간 근무는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하게 되는데요. 퇴근 후 이제 스케줄에 따라서 라이브 컨텐츠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에서 하는 업무랑 이제 재택으로 진행하는 라이브 컨텐츠 작업을 합치면 한 달에 약 20일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뭐 달마다 조금 편차는 있겠지만 약 20일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제 하루에 12시간 근무하고, 라이브 컨텐츠 작업은 하루에 뭐 적으면 2-3시간, 많으면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의 업무와 또 라이브 콘텐츠 작업을 이렇게 병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까요? 아까 막 5시에 출근하시는 것처럼 네네. 이런 일정을 또 어떻게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일정 관리하는 게 정말 저한테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일정 조정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회사 근무 일정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출근 스케줄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라이브 컨텐츠 작업을 이제 조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제 주말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주에 라이브 컨텐츠 작업하는 날짜를 살짝 조정을 해서 여유 시간을 만들거나, 아니면 반대로 라이브 컨텐츠 작업이 좀 많은 주에는 이제 회사에서의 근무 스케줄을 조금 조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유동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과 외에 여가 시간은 또 어떻게 활용을 하실까요? 또 취미 활동을 위한 시간은 확보를 하고 계시는지? 그 여가 시간 확보는 일단 회사 스케줄이 없는 날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요. 그 라이브 컨텐츠 작업 스케줄은 이제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회사 스케줄은 이제 이틀 근무하면 이제 이틀 휴무다 보니까 좀 여유가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제가 좀 콘솔 게임 즐기는 걸 많이 좋아했는데, 이제 자취할 때는 그래서 쉬는 날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밀린 게임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풀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결혼 후에도 근데 다행히 와이프가 좀 이 부분을 좀 제 개인 취미를 많이 이해를 해줘서 예전처럼 또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제 가끔씩 뭐 집에서 게임을 할 때도 있고요. 날씨가 좋으면 이제 밖에 산책을 나가기도 하고, 이런 작은 이제 여가 시간 이제 하나하나가 정말 저한테는 이제 좀 큰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결혼 후에도 이렇게 여가를 잘 즐기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아내분과의 시간은 어떻게 조정을 하고 계세요? 아내와의 시간 조정은 이제 항상 이제 사전에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 주말에 좀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제 사전에 아내와 먼저 충분히 상의를 하고, 이제 또 연차를 이제 미리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근무 스케줄을 좀 조정을 해서 좀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아내가 이제 평일에 제가 쉬는 날에 이제 연차 쓰는 게 가능하면 이제 아내가 연차를 써서 또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아내한테는 회사 스케줄이랑 이제 라이브 콘텐츠 스케줄을 미리 이제 사전에 알려주고, 내가 이날은 이제 이런 스케줄이 있고 이날은 이런 스케줄이 있다. 그러니까 그럼 이날을 쉴 수 있으니까 이날 꼭 같이 어디 놀러 가자. 놀러 가서 내가 맛있는 것도 사줄게. 뭐 아니면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라. 이제 선물도 해주겠다 하면서 뭐 아내가 갖고 싶어하는 게 있으면 좀 선물해주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사전에 좀 얘기를 많이 나누는 편입니다.
네. 세심하게 일정을 조정을 하시네요. 이렇게 네. 유동적인 스케줄이라서 와이프와 시간을 보낼 때도 또 근무를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소득이 또 발생이 되니까 덕분에 여행이나 선물 같은 것도 부담 없이 또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또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데 화면에 보이는 공기청정기랑 음식물 처리기 요것도 아내분께 선물을 해드린 거라고 하셨죠. 최고의 선물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내분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네, 저희 남편 뭐 하나요? 네, 이런 거 하나 좀 선물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참 감사합니다. 네. 이게 그래도 아내가 제 업무 스케줄을 정말 잘 이해해주는 덕분에 좀 가능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처음에 연애할 때부터 이제 저한테 했던 얘기가 오빠 이제 뭐 스케줄이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주말에 출근하든 뭐 평일에 쉬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냥 함께 시간이 날 때 내가 최대한 맞출 테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자 좀 이렇게 말을 해줘서 전 정말 그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게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결혼을 결심하게 된 좀 큰 계기가 됐던 것도 같고요. 뭐 또 지금은 오히려 또 이렇게 유동적인 스케줄을 아내 쪽에서 조금 더 많이 이해도 해주고 좀 좋아도 해주고 하니까 뭐 어딜 놀러 가더라도 사실 뭐 주말에 가는 것보다 아시겠지만 평일에 가는 게 좀 더 여유롭잖아요. 네, 뭐 어디 가서 뭐 줄을 서더라도 줄도 덜 서고 좀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뭐 예약을 잡는 것도 훨씬 더 저렴하고 또 수월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다정한 아내분이신 것 같아요. 스케줄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 든든하셨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지금은 더 좋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잘 됐죠. 아내분께 처음에 이제 속기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르셨다고 들었는데 그 아내분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속기사라는 직업을 얘기를 해줬을 때 정말 뭔지 1도 모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정말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설명을 듣고 나서는 되게 많이 신기했어요. 이런 직업도 있었구나. 이제 전혀 몰랐다 하면서 되게 많이 신기해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속기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조금 알게 되니까 이 일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게 됐고 와이프가 그러면서 저한테도 되게 대단하다. 대단한 일을 한다라면서 이제 칭찬도 되게 많이 해줬는데요. 이렇게 좀 격려를 해줬던 것도 저한테는 되게 많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아내 사랑이 정말 철철 흘러 넘치지 않나요? 그러면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아내분에게 전하는 한마디? 영상 편지? 이런 거 하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좀 네. 갑작스럽긴 하지만 네, 갑작스럽지만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하면 되나요? 네. 네. 사랑하는 이나야, 항상 내가 하는 일 너무 응원해주고 지지해줘서 너무 고맙고 여러모로 정말 내가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내 와이프가 돼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쭉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영원히 같이 함께 있자. 사랑해. 네.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이게 왠지 시키실 것 같아서 그냥 살짝 뭐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은 하고 왔습니다. 네. 지금 막 댓글에 뭐 BGM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다. 네. 우선 감사합니다. 예능인가요라고 하시네요. 어디요? 저기 SHH. 네. 저희가 너무 웃겼나요? 네. 다시 진지하게. 네. 그럼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로 넘어가 볼 건데 이분들과도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신지 예전에 또 스포츠 채널 팀에서 일하던 동료들과 관계도 좀 궁금한데요. 네. 그 예전에 이제 그 팀에서 일할 때 후배 직원들이 다들 성격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그러면서 또 유독 좀 친해진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틈 날 때마다 정말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뭐 회사 쉬는 날에도 이제 회사 밖에서도 뭐 종종 만나서 같이 뭐 밥도 먹고 술도 한잔 하고 이제 뭐 그렇게 많이 놀았는데요.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제 결혼식 때도 이제 와줘서 직접 축하도 해줬었는데 결혼식장이 이제 그 친구들 사는 데서는 좀 멀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직접 와줘서 너무 고마웠고 최근엔 또 집들이까지도 와줘서 정말 그게 되게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냥 종종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네. 그럼 좋은 동료들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 정말 정말 중요한데 네,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동료분들께도 영상 편지 하나
네, 하나 더. 네. 이거는 생각 못했는데. 오늘 약간 영상 편지 특집 뭐 이런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부담이 되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요. 네.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제가 그냥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얘들아, 그래, 참. 나이 많은 형이랑 같이 놀아준다고 니들이 참 고생이 많았을 것 같은데, 고맙고, 결혼식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집들이 도와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좀 같이 많이 놀아줘. 고맙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요청을 드리게 되는데, 네, 다시 또 가다듬고, 네, 이어서 이제, 네, 반응도 너무 좋으니까, 네, 제가, 네, 부탁을 드린 거 양해 좀 부탁드리고, 아이고. 네, 다음으로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제 급여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네. 현재 급여는 어떻게 되시고 또 이제 처음 급여 받았을 때와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좀 있었는지 그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급여는 보통 이제 월 한 500만 원 이상 그 정도 되는데 이제 요새는 또 실제로 이제 급여 인증을 안 하면은 이제 잘 안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 화면에 있는 사진이 이제 지난달 급여, 그러니까 이제 7월달 급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받았던 건데요. 이제 그 달에 좀 이제 뭐 와이프랑 여행도 가고 뭐 가족 행사도 있고 좀 일정들이 있어서 이제 좀 라이브 컨텐츠 업무를 조금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작업을 덜 하고 뭐 400만 원대 후반 정도 실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여까지 도달하는데 저는 한 3년 반 정도 걸린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정도 걸렸는데 뭐 평균적으로는 뭐 2년 정도 뭐 걸린다고도 하고 정말 빠르면은 뭐 1년 만에 이렇게 도달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너무 금액이 커서 놀랐는데, 네, 우선은 공개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네, 라이브 콘텐츠 이제 속기사의 단가는 또 등급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등급이 이제 높아질수록 더 다양한 업무를 맡게 되고, 네. 그만큼 이제 더 많은 실력이 요구가 되니까 당연히 보수도 높아진다고 해요. 네네. 현재 등급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 현재 등급은 그 1등급에서도 이제 그 1인 속기라는 이제 그 등급이 있는데 이제 그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1인 속기 등급이고요. 그 2등급에서 현재 등급으로 올라오기까지는 한 약 4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등급이 올라가면서 소득도 엄청 많이 높아졌을 것 같은데 소득이 높아지면서 생활 속에서 달라진 점이 있었을까요? 소득이 일단 높아지면서 소비 패턴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뭐 하나 이제 구입을 하려면은 거의 뭐 2번, 3번, 4번 이렇게 고민하던 거를 그래도 이제는 조금은 고민을 덜 하게 됐고 확실히 이제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조금은 좀 편리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소득이 높아지면서 생활 속에 여유가 생기신 것 같아요. 직업적인 만족도, 요거는 제가 좀 옆에서도 많이 느껴지는데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뭘까요? 일단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일단 이 집이라는 공간이 이제 저한테 가장 익숙한 공간이잖아요. 나한테 가장 익숙한 공간이 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날짜와 원하는 시간을 정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만족도는 최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동 시간, 이동 비용 이런 것도 없으니까 또 그 부분도 좀 편리하고요. 또한 이제 방송을 보면서 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재미도 있고 또 직장 내 스트레스나 사람 관계 뭐 이런 스트레스는 좀 훨씬 덜 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최대의 장점이죠. 그러면 앞서서 이제 1등급을 넘어서 1인 속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업무 난이도는 어떤 편이에요? 업무 난이도는 일단 방송 장르나 아니면 또 개인 역량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이제 TV 프로그램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훨씬 수월하게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뉴스도 있고 스포츠 경기, 뭐 교양 프로그램, 뭐 예능도 있고 뭐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이제 접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또 속기 실력도 그러면서 이제 향상이 되고 여러 상식, 기본 상식과 전문 지식도 얻을 수 있으니까 저는 매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상식, 전문 지식 이런 거 얻는다는 거 되게 중요한데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언제 가장 크게 자부심을 느끼세요? 일단 제가 속기사로 일하면서
가장 크게 자부심을 느꼈던 순간이 주변 지인들이 이제 속기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이제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이 일의 중요성과 이제 이 의미를 좀 알게 됐을 때인데요. 사람들이 처음엔 잘 몰랐다가 그래도 네가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좀 칭찬을 해주는 걸 보면 그때 좀 크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인식을 해주는 게 또 정말 좀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뭐 인정을 받는 순간은 누구나 기쁘죠. 그러면 이제 직업적으로 가장 크게 성취감 네. 이런 걸 느낄 때는 언제이신지? 가장 큰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은 그래도 이제 제 업무가 이제 청각장애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 텐데요. 이게 방송 장르가 워낙 다양해지고 그러면서 콘텐츠도 다양해지고 뭐 프로그램이 이제 막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제 요즘 상황에서 이제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이제 청각장애인 분들이 겪는 이제 풍요성의 빈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 업무가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 좀 크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요즘에 이제 자막이 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또 일반인들한테도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네. 저도 이제 유튜브나 OTT 이런 거 시청을 할 때 자막을 켜고 보고는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자막 서비스를 이제 누리는 대상의 폭이 이제 점점 넓어지고 또 이제 그만큼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그만큼 이제 전망이 좋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럼 이제 속기사라는 직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생각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장점으로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이제 도전할 수 있는 분야가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제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또 폭넓은 경험도 쌓을 수 있고요. 근데 반면에 단점으로는 손목 그리고 이제 팔목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이제 사무직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신체적인 부분을 잘 관리하면서 일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손목 관리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가장 좋은 건 미리 예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휴식을 취해 주시고 전신 스트레칭을 같이 자주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다 내려놓으시고, 네, 한번 손 이렇게 한번 네, 풀어보시고, 걸고. 네, 오른쪽 왼쪽 돌려주시고, 이렇게 한 번씩, 네, 이렇게 쭉쭉 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목을 이완시켜 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 바른 자세 정말 중요하겠죠.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 네, 좀 들어보고 싶은데 직업적인 목표와 개인적인 목표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뭐 모든 직장인분들이 그렇겠지만 직업적으로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정말 더 다양한 경험을 쌓아서 지금 이제 제가 해보지 못한 이제 더 많은 일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아내를 닮은 예쁜 아이를 가지는 것도 이제 개인적인 목표 중 하나고, 그리고 또 언젠가 이제 또 와이프가 출산을 하게 되면 이제 출산 후에도 프리랜서로 이제 계속 활동을 할 계획인데, 그때도 이게 이제 유동적인 스케줄 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가정과 이제 일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되게 이제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직업적인 목표, 개인적인 목표를 조금 이제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미래 계획도 정말 멋지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강민님이 네, 겪으신 다양한 에피소드와 경험을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죄송합니다. 네,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강민님의 이야기에서 아주 큰 영감을 또 얻으셨을 것 같은데, 네, 정말 감사의 인사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을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지금부터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와 강민님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질문이 올라오는 동안 저희는 사전에 받았던 질문들을 먼저 답변해 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께서 사전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많이 궁금해하신 질문 위주로 추려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질문, 네, 정말 항상 올라오는 질문인 것 같은데 나이 정말 상관없나요?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세요. 네, 이 부분은 강민님께서 직접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나이에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 네. 남녀노소 모두 가능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뭐 인턴 과정 거치고 계신 분만 해도 뭐 83년생이면 만으로 41세. 네, 그리고 그 83년생인 분들이 이제 3분 정도 계시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지난달에 퇴사를 하시긴 했는데 이제 78년생이신 분 한 분 계셨고요. 저와 같이 이제 근무하시던 분 중에서도 이제 79년생인 분이 계십니다. 이게 보통은 30대에 많이 시작을 하는 추세고 40대 분도 현역으로 많이 일하고 계시고요. 이제 키보드 두드릴 수 있는 이 건강한 두 손을 가진 분이라면 이제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네, 라이브 콘텐츠는 선착순으로 일감을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하는 일감을 잡는 팁이 있나요? 네, 강민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팁 있나요? 아, 네. 이게 사실 팁이라기보다는 지금 라이브 콘텐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신청 전에 이제 신청한 뭐 그 전주가 됐든 이제 아니면 한 2, 3일 전에 그 방송사별로 편성표를 보면서 일주일치 스케줄을 미리 다 짜놓는 편이에요. 일주일치 신청 스케줄을 이제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방송사에 무슨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미리 스케줄을 짜 놓으면 아무래도 신청할 때 그 범위를 조금 좁혀놓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조금 좀 수월한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미리 계획을 세워두고 신청을 하는 게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등급의 차이도 있다 보니까 많은 방송을 또 신청을 하려면 등급을 올리는 것도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등급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행사 중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실시간으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채팅창으로 답변을 못 받으셨던 질문들 먼저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우선은 질문이 한 6개 정도 저희가 답변을 아직 못 드린 것 같은데 네, 우선 라리겟게님 네. 라콘만 하신 네. 가리 겟게님. 죄송합니다. 가리겟게님 네, 라콘만 하신 급여이신가요? 아까 급여가 아, 라콘만한 급여는 아니고요. 이제 제가 라이브 콘텐츠로 진행한 급여와 이제 회사에서 일한 급여가 합쳐진 이제 급여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네. 다음은 이제 콩순이님 속기사님 MBTI가 궁금한데 네. INTJ이신가요? 딱 특정을 해주셨네요. INTJ? 네, 저 중에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저 ESFP입니다. 이시구나. 아까 네. 말씀 없으시다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저도 I라고 저 처음에 이 나왔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그, E라고 그래서. 그 50과 49 뭐 그런 사이에 51과 49 뭐 그런 예, 느낌인 조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은선님 출퇴근 외에 월 평균 몇 시간 라콘을 하시는 건가요? 월 평균이요. 출퇴근 외에 월 평균을 하면은 이것도 약간 달마다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월 평균으로 하면 근데 월 평균으로 하면 조금 제가 계산이 잘 안 되고 일주일 하루 평균으로 하면은 출퇴근 외에 하루 평균으로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적게 하면은 2-3시간, 많게 하면 8시간, 9시간인데 이제 쉬는 날 정말 아무 일정이 없으면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라이브 콘텐츠만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쉬는 시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 이제 식사 시간도 좀 해놓고 쉬는 시간 이제 중간중간에 두면서 하다 보면 하루에 많이 했을 때는 그래도 10시간 이상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뭐 손목이 아프시다고 할 게 이해가 되네요. 그 다음에 공주조님, 네, 200만 원대 수입이 네, 재택근무로만 버신 건가요? 네, 그 아까 올려드렸던 급여 중에 이제 그 200만 원 조금 넘게 찍힌 금액이 제가 순수하게 라이브 콘텐츠로만 했던 받은 금액인데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저보다 훨씬 많이 라이브 콘텐츠로만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개인의 스케줄 차이 스케줄 차이에 따라서 약간 좀 이제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제가 7월에는 조금 적게 한 부분도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좀 개인적인 일정이 많다 보니까 조금
평소보다는 조금 적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듣기로는 휴가도 그때 다녀오셔서 네, 뭐 와이프랑 여행도 다녀왔고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네. 야야님 위의 소득이 프리랜서 소득일까요? 네, 비슷비슷한 네, 다 비슷한 질문들이었던 질문인데, 것 같은데 네, 답변을 네. 앞에 드린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채팅창에 올라오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관리자님께서 계속 골라주고 계시는데 우선은 9월 럭럭럭님이 네, 9월 시험이 16일 남아 있는데요. 정확도가 아직 80점대 초반이에요. 남은 기간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하루 루틴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진짜 찐찐찐 꿀팁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저번 웨비나 한번 보셨으면 너무 좋았을 분인 것 같기는 한데 이 한글 속기. 네, 그렇죠. 근데 이게 한국속기 저도 참 웨비나.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지금 한글 속기 자격증이 2급이거든요. 2급까지 따고 지금 1급 시험을 계속 보고는 있는데 근데 이 이제 회사 일도 하고 라이브 콘텐츠를 하면서는 사실 그렇게 막 연습을 예전처럼 막 그렇게 막 주기적으로 막 스케줄 정해놓고 열심히는 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그래서 1급 시험을 되게 좀 크게 준비를 못하고 막 보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예전에 이제 3급, 2급 땄을 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준비를 하루 루틴이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되게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게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실 것 같거든요. 왜냐면 계속 시험이 앞두고 있으니까 점점 다가오니까 부담도 많이 되시고 긴장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그냥 평소에 하던 루틴 그대로 가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중에 문제를 확실하게 파악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80점대 초반이라고 하면 아직 16일 동안 충분하게 80점 후반까지 그리고 또 수정 시간이 있으니까 또 넘어갈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 시험의 난이도가 어떨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이제 밑에 히오히오님 네, 처음에 부산에서 키보드를 구입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서울로 옮기신 이유가 속기사 직업의 다양성이 아무래도 서울에 있기 때문일까요? 이거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자막 연수를 신청을 이제 하고 이제 연수를 받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연수 받는 장소가 그때 당시 회사가 영등포였어요. 네, 영등포에 있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그때는 이제 웹포스를 사용하기 전이었고 그리고 재택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제가 직접 올라와서 연수를 받고 인턴 과정도 거치고 해야 했던 상황이라서 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연수도 그렇고 일하시는 것도 전부 다 온라인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굳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네, 저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플리세 YH 맞나요? 네. 아무튼 실무하실 때 네, 듀얼 모니터 많이 쓰시는데 가로 두 개와 가로 세로 이렇게 쓰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요? 주로 실무자분들은 어떤 방식을 많이 쓰시나요? 일단 저는 집에서는 일단 듀얼보다는 그냥 엄청 아까 화면에 났던 넓은 와이드 모니터를 쓰고 회사에서는 그냥 보통 다 가로가로로 두 개를 많이 쓰거든요. 이게 창을 띄워야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많은 창을 띄워놓고 좀 해야 될 때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냥 만약에 듀얼로 쓰신다면 가로가로가 낫지 않을까. 네. 저도 가로가로가도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공주조님 케바케이겠지만 보통 평균 210자 하려면 얼만큼의 기간이 걸리나요? 정말 케바케 이거는 진짜 케바케인데 네. 아까 이제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때랑 또 지금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2017년 4월에 처음 이제 속기 공부 처음 시작하고 그리고 연수를 받게 된 게 이제 9월에서 10월 넘어가는 그때인가? 그러니까 제가 5개월 정도 했는데 그 5개월쯤 됐을 때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저 250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정말 케바케라. 맞아요. 네, 정말 케바케이긴 한데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네 그렇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속기 꿈나무님은 이제 250자까지 듣고 이번 시험 공부 중인데 라이브 컨텐츠 하는데 무리는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단 뭐 210자에서 230자 정도면 그래도 일단 연수 과정을 이제 들으시고 하시는 데는 뭐 무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라이브 컨텐츠 작업을 좀 더 수월하게 하시려면 이제 계속적인 연습은 아무래도 필요하겠죠. 네. 그렇죠. 계속 연습을 또 해주셔야 되고 SB 유님 등급은 속기 등급을 말하는 건가요? 아까 그 1인 속기 1등급 네. 등급. 그거는 저희가 이제 라이브 콘텐츠에 이제 작업 등급이 따로 이제 부여가 되는데 이제 3등급 이게 3등급, 2등급, 1등급 그리고 이제 1인 속기 등급까지 있는데 이제 본인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등급을 부여받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등급이 어떤 등급이냐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의 난이도나 아니면은 그 텍스트 분량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나눠지게 되는데 본인이 등급이 높을수록 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한글 속기 급수랑은 전혀 무관한 등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손주연님 일하시면서 자격증 취득은 얼마나 걸리셨나요? 아까 2급까지 취득을 하시는데 네.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이제 연수 끝나고 2018년에 이제 5월에 인턴 시작해서 3급 단계 2019년 전반기 시험이었고 2급 단계 19년 후반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계속 이제 연수 받고 일하시는데 좀 더 집중을 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저는 한글 속기 자격증은 있어야 됐다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쉬는 날에 좀 한글 속기 연습도 좀 할애를 하고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답변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잠깐만요. 공주조님, 네 오늘 공주조님 답변 많이 네네. 드리는 것 같은데 네. 영어를 잘하면 속기할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한글만 쓰지는 않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영어. 네, 실제 일하실 때 네. 이런 이제 뭐 아까 미식축구 이런 거 얘기를 할 때도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스포츠 팀이 있다 보니까 그 미식축구도 했었고 메이저리그 중계도 했었고 이제 약간 해외 스포츠 중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영어를 잘 한다기보다 이제 좀 잘 들으실 수 있으면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선수 이름이라든지 뭐 지명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룰 용어 같은 거 얘기할 때 이제 영어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잘 들으실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귀에 이게 꽂히는 게 다르거든요. 그 진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는 만큼 들린다는 게 영어도 약간 그 연장선인 것 같아요. 정말 본인이 영어를 더 잘하고 저 많이 알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듣는데 수월하니까 좀 수월한 부분이 있겠죠. 맞아요. 네. 오히려 이제 영어보다는 영어 실력보다는 사전 지식이라든지 네네. 이런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지금 현재 5시 7분이어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질문을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한국 AI 속기사 협회로 전화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웨비나 굉장히 유익했죠. 네. 강민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출연 소감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처음에 출연 제안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좀 엄청나게 또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 막 이렇게 막 활발하게 막 이렇게 이런 성격은 아니다 보니까 또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이제 친구들은 저보고 되게 노잼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걱정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담당자님께서 너무 편하게 또 처음부터 소통해 주시고 하나하나 되게 차근차근 알려주셔서 그 부분이 정말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또 기왕 하는 김에 해보기로 마음 먹은 김에 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느끼셨다니 저희가 오히려 또 감사한데 대부분 이제 섭외 이제 제안을 받으셨을 때 굉장히 많이 놀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출연을 해보니까 네 어떠신가요? 일단은 그 라이브로 진행되는 방송에서 이제 좀 실시간으로 되게 쉴 새 없이 이제 채팅창이 올라오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소통한다는 것 자체가 살면서 이제 쉽사리 해보지 못할 또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에서 다시는 또 없을지도 모르는 이제 경험을 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되게 떨리고 긴장도 많이 되고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분야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차츰 긴장도 풀리게 되고 조금은 그래도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참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다시 한번 뵙는 날이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또 선배 속기사로서 조언을 부탁드려 볼게요. 또 특히나 기혼 남성 속기사분들에게 조언을 또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가요? 일단은 네, 그 속기사로서 뭐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라이브 콘텐츠 분야는 특히 이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이 이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제 스케줄을 잘 조정하면은 이제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늘어나고 또 일과 가정을 이제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께 이제 그분들께는 이제 속기사, 특히 속기사 중에서도 이 라이브 콘텐츠 속기사는 이제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가족과의 시간도 또 소중하잖아요. 예, 이 분야에서는 이 분야는 또 이 워라밸을 또 잘 챙기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으니까 워라밸이랑 수입 두 가지를 모두 다 이제 잘 챙길 수 있다는 그 점, 정말 이제 그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혼 남성분들에게는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속기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 속린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런 분들께 조언을 주시면 또 좋을 것 같거든요. 아, 네. 이게 뭐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또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고 또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너무 처음부터 지레 걱정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이제 나이가 지금이 이제 87년생, 이제 나이가 이제 38, 7. 근데 이제 제가 속기사 처음 시작한 나이가 31살이었거든요. 근데 뭐 늦었다면 늦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뭐 이걸 하면서 한 번도 늦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뭐 지금도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러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뭐 지금 시작해 보시는 걸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부산에 있는 협회에서 이제 상담을 받았었는데 처음에 이제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고민과 걱정이 무색할 만큼 그 한국 AI 속기사 협회에서 정말 친절하게 많이 도와주셨고요. 후에 뭐 취업처, 연수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도움을 받아서 그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하고자 하는 마음과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너무 뭐 좋은 말씀 해주시고, 네, 또 더 있을까요?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라이브 콘텐츠 분야는 이제 속기와 관련된 지식과 역량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뉴스, 스포츠 중계, 예능, 교양 프로그램, 뭐 드라마, 심지어는 홈쇼핑까지 장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다양한 용어와 전문 지식들, 평소에 몰랐던 걸 또 접할 수 있고요. 이제 그로 인해서 또 폭넓은 시각을 얻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속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자격증은 필수가 아니고요. 자격증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격증 없이도 또 좋은 결과를 얻고 있고요. 이제 특히 라이브 콘텐츠 속기사가 되고 싶다면 일단은 한번 연수에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직업은 이 전문성도 있고 보람도 모두 갖춘 직업이다 보니까 이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저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꼭 믿습니다. 네, 아유,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속기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또 상담 안내도 드려볼 텐데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채팅방 상단에 고정된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제 직접 상담 받기 어려운 분들은 실시간 속기 상담소에서 또 궁금한 점을 해결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음 웨비나인 8월 30일 날 속기 상담소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또한 그리고 9월에는 이제 속기 사무소장 그 손자연 속기사님의 이제 멘토링이 예정돼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웨비나는 이제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다음 웨비나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후기 이벤트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웨비나 후기를 네이버 카페 속기 홀릭에 작성을 하신 후에 게시글 링크와 성함, 연락처를 한국 AI 속기사 협회 카카오톡 채널로 29일까지 보내주시면 10분을 추첨해서 요기요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웨비나가 끝난 후에는 그 채팅창을 통해서 이제 깜짝 퀴즈, 아까 진행했던 그 깜짝 퀴즈 이벤트 당첨자 발표도 있을 예정이니까 그 당첨되신 분들은 안내에 따라서 구글 폼에 쿠폰 받으실 정보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AI 속기사 협회 유튜브와 이벤터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앞으로도 유익하고 또 이제 정보, 웨비나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 저희는 이만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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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